안녕하십니까. 이시험 TV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참 많이 하게 됐다. 이렇게 아주 좋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이 흥분과 불안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흥분은 괜찮지만 불안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흥분과 불안은요, 이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 데이트 나간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흥분인지 불안인지 영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실은 뭐 흥분 반, 불안 반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완전히 흥분 일색일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불안 일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흥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이게 하나의 병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다른,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병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불안으로 받아들이느냐 흥분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날 첫 데이트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칼을 갈림길도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데이트 어땠습니까? 생각만 해도 지금도 가슴이 설레죠? 잠도 물론 그 전날부터 잔지하지도 못하고 뭐 밤중에도 일어나가지고 옷도 한번 입어보고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참 굉장히 흥분되는 이런 시간이지만 그게 벌써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설레기 시작하고 이게 뭐 괜히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이게 뭐 어느 쪽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정말 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둘 다가 교감신경이 흥분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막상 이제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참 이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벌벌 떨기만 하다가 그냥 돌아온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오히려 그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더 겁을 집어먹고, 오히려 여자들은 굉장히 차분해요. 왜냐하면은 대체로 아직 우리 한국에는 이 남녀가 만나면은 남자가 리드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오히려 여자들이 더 앞서가는 사람도 있지만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도 지금도 요즘은 뭐 누가 내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트 비용도 되게 남자들이 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다 그랬습니다. 없어도 남자가 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 걸 저런 걸 할 적마다 이게 정말 조금 좀 의젓하게 그 여자에게 좀 당당하게 좀 남자스럽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게 덜덜덜덜 떨기만 하고 앞에 잿더리를 당기도 저 손이 벌벌 떨기만 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남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 생각할 적마다 우리 형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형은요 굉장히 얌전합니다. 아주 모범생이에요. 뭐 학교에서 항상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정말 수제인데, 그러니까 그 형은요, 아버지가 그때 군에 공무원으로 계셨으니까 저는 국민학교를 4군데를 다녔습니다. 4군데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우 친구 사귀러 오면은 또 옮기고, 우리 형은 그게 무척 힘든 겁니다. 친구 하나 사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겨우겨우 이제 하나 단둘 사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형은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잡니다. 밥도 못 먹고. 왜? 불안해서. 그게 우리 형입니다. 정말 착한 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은 이 형 친구도 놓으면은 제가 되게 가로채가지고 제가 친구 노릇을 합니다. 그럴 정도고. 근데 이제 우리 형은 그러니까 긴장과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지만, 그러나 나는 또 어떠냐. 나는 이 어릴 적부터 약간의 무당기가 좀 있습니다. 이 흥분도 참 잘하고요. 나는 뭐 이사 간다 그러면 그렇게 신이 나는 겁니다. 야, 우리 이우재는 어떨까? 뭐 그 이우재 이쁜 여학생은 있을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공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어릴 적에 이렇게 보면은 연습용 선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테니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중에는요, 연습할 때는 잘해요. 근데 시합만 나가면은 죽을 쏘는 겁니다. 뭐 상대 선수가 형편이 없는데도 그것도 받지도 못하고 이어지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연습용 선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은 이 흥분과 불안을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정말 좀 창피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 초등학교 때요, 제가 이 육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 대표 선수로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 전국이란다, 이 도민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종합운동장에서. 근데 이제 내 옆자리 레인에서 100m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걸 뭐 시골에서 온 친구야.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넓은 운동장에 막 애들이 고함을 지르고 뭐 응원기를 흔들고 뭐 난리가 났으니까 뭐 누구나 다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죠. 더구나 100m 출발선에 서 있으면은요, 이 벌써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정말 앞이 캄캄하죠. 그런 것이 정말 우리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인데, 이 친구는요, 정말 출발선에는 준비, 차려, 땅. 그런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뭐 땅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 퍽 쏟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엎드려서 넘어져 버려요. 그런 참 딱한 친구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성격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이제 그러다 우리 형은 뭐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은 컴퓨터 공부를 정말 했고요. 정말 학교에서 참 모범생이고 우등생이고, 뭐 형같이 정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은 정말 방학 때 그 숙제를 내면은 그 다 해요. 방학 때 일기를 쓰라 그래요.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짓궂다 싶어. 뭐 시골에 뭐 일기 쓸 게 뭐가 있어요. 뭐 자고 일어나면은 저 뒷강 강가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저녁다음에 소 끌고 나와서 소골 뜯고, 뭐 그런 뻔한 건데 만나 시골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은 꼭 그 일기를 써오라 그래요. 그 우리 형은 써요. 여러분, 그 한여름에 방에서 일기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또 거기다 빈대, 벼룩, 모기, 여러분 이 습격을 받아가면서 우리 형은 그 깜깜한 데서 촛불 켜놓고 낮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일기를 써요. 그래서 맨날 나보고 그래. 야, 너 일기 썼나? 형, 내가 걱정하지 마. 그 대신 우리 형은 그런다. 너 절대로 일기는요, 다른 거는 한복에 대충 쓰지만 이 날씨는 적어놔야 되잖아요. 오늘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 열흘 후에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너 그 절대로 너 안 보여준다. 안 보여주거든. 괜찮아, 나는. 그러다 일기 안 써요. 그러면 학교 가면은 선생님한테 일기를 안 쓰면은 뭐 꿀밤 한 대 탁 맞으면은 뭐 그래서 끝나는데, 우리 형처럼 그렇게 참 여름 방학 내내 그 구석에 깜깜한 방에 밴대, 벼룩, 모기에 뜯겨가면서 일기를 쓰고, 자, 그게 참 누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기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이라든가 유연성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성격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보스럽게도 데이트라는 걸 못 해봤습니다. 저는 이 장가 가기 전까지요, 정말 여자 손목 한번 만져본 적이 없는 정말 쑥맥이었습니다. 뭐 그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워낙 정말 참 살기가 급하니까 그 생활에 쫓겨서 또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뭐 데이트하는 사람이 어떤 심경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참 내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배짱으로 삽시다 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정말 배짱 약한 사람들이 전국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참 그 짝사랑하듯이 몇 년을 함께 옆자리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마십시다 하는 소리를 한번 못 해가지고 이 바보가 정말 데이트 한번 못 해본 이런 숙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말 옆자리 친구한테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고, 자기가 바쁘다 그러면 뭐 바쁜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왜 네가 말 한마디 못하느냐, 거절될까봐 거절 공포증이야. 야, 네가 커피 마시자 할
권리가 있듯이 나한테 또 그 여자도 안 된다 하는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실제로 그날 다른 약속이 있는 줄도 또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친구는 오늘은 제가 좀 선약이 있어요. 그 말은 싫어.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상담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상담이 그런 상담입니다. 나는 아직도 데이트하면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한잔 마시죠. 그래야지 이게 뭐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못하면은 데이트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정말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 데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뭐 용기라 할 것도 없죠. 그냥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뭐 따지고 뭐 미치어 본 적이지 뭐. 그만 지금 바쁘다 그러면 뭐 주말 바쁜갑다. 그러면 저 다음 주에 하죠. 내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이 한국의 숙맥들은 이 흥분과 불안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도 못해서 정말 참 늦게까지 한번 데이트도 못한 숙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흥분과 불안을 잘 감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규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본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 야 너 지금 너 불안하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흥분이냐 불안이냐. 여러분 이 어느 쪽인지 애매할 때는 항상 흥분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용감해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제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